중단하면 신뢰 잃는다. 다음 수주 없어진다. 완공하자. 정했어. 태도 정한 거야. 수가 손실을 함수하고 완공했어. 그 해는 적자였어. 근데 다음 해부터 달랐어. 완공 실적 인정받았어. 수주 쏟아졌어. 태도 지킨 게 미래 만든 거야.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 올 때 두 가지 태도 있어. 피해자 되기 아니면 해결자 되기. 피해자는 불평하고 해결자는 방법 찾고 태도 선택이야.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 문제 생겼을 때 있었어. 협력사 하나 파업 들어갔어. 부품 못 받았지. 생산 차질 생겼고 협력사 잘못이다. 우리가 뭘 어쩌나. 피해자 태도 나왔어. 근데 그럼 해결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물었지. 대체 협력사 찾자. 재고 제대 활용하자. 생산 일정 조정하자. 해결자 태도로 바꾸니까 방법 나왔어. 2주일 만에 청상화했어. 해부 안 바꿨으면 한 달 걸렸을 거야. 불평만 하면서. 근데 해결 태도 취하니까 빨랐어. 또가 속도 만든 거야.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위기 태도가 달라. 위기를 기회로 보려 해. 문제를 도전으로 받아들여. 또 다른 거야. 그때 후배 둘이 있었어. 둘 다 승진 탈락했어. 같은 상황이지. 근데 반응 달랐어. 한 명은 불평했어. 회사가 날 몰라준다. 불공평하다. 1년 내내 불만만 토로했어. 업무 태도 나빠지고 성과 더 떨어지고 다음에도 탈락했지. 너가 결과 만든 거야. 다른 후배는 달랐어. 왜 탈락했을까? 뭐가 부족했나? 반성했어. 간점 찾아서 보완했지.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성과 내려 노력하고 1년 뒤 승진했어. 같은 탈락이었는데 결과 달랐어. 태도 차이야. 한 명은 피해자 됐고 한 명은 해결자 됐어. 태도가 미래 갈랐어. 현대카드 경쟁 심화될 때도 그랬어. 대형 은행들 카드 사업 강화했어. 우리 시장 점유율 떨어졌지.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였어. 은행들이 자본력으로 밀어붙인다. 우리는 불리하다. 불평 나올 수 있었어. 근데 그런 태도 안 취했어. 우리 강점이 뭔가 물었지. 서비스 특별하다. 고객 만족도다. 브랜드 이미지다. 강점 살리기로 했어. 특별한 상품 개발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하고 2년 뒤에 시장 점유율 회복했어. 대형 은행들 자본력 있어도 우리만큼 차별화 못했어. 태도가 전략 만들고 전략의 결과 만든 거야. 태도는 선택이야. 위기 왔을 때 어떤 태도 취할지 할 수 있어. 취할지, 버틸지, 불평할지, 해결할지, 피해자 될지, 해결자 될지. 현대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지연됐을 때 기억나? 인허가 문제로 6개월 늦어졌어. 그랬지? 정부 탓이다. 우리 잘못 없다. 나올 수 있었어. 근데 그런 태도 안 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연 최소화하려면 손실 줄이려면 해결 중심으로 갔지.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 진행했어. 자재 미리 확보하고 인력 교육하고 시공계 재정비하고 준비 완벽히 했어. 인허가 나자마자 빠르게 진행했어. 위한 일부 만회했지. 그거 손실 줄인 거야. 불평만 했으면 더 늦어졌을 거야. 지금 위기 있나? 어려움 있나? 해도 체크해봐. 포기하고 있나? 불평하고 있나? 그럼 바꿔. 버티기로 해. 해결하기로 해. 태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바뀌어. 문제가 도전으로 보여.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 대란 겪을 때도 태도가 중요했어. 항만 파업으로 물류 마비됐어. 고객들 난리였지.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도 당황했고 파업이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었어. 근데 대안차 태도 취했지. 다른 항만 알아보고 육로 운송 검토하고 긴급방안 만들었어. 비용 더 들었어. 근데 고객 물리 지켰어. 고마워했지. 위기 때 쓸 수 있다. 신뢰 쌓였어. 너가 신뢰 만든 거야.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 피할 수 없어. 근데 태도는 선택할 수 있어. 저 어떤 태도 취할지가 미래 결정해. 잘 선택해. 그게 성공의 시작이야. 현대 종합설계, 건축, 설계, 공모 참여할 때였어. 왜냐면 난이도 높았지. 참가팀 많았고 준비기간 3달이었어. 한 달 지나니까 팀 절반 포기했어. 못하겠다. 시간 부족하다. 이달 지나니까 또 들었어. 원성 못할 것 같다. 남은 팀 5개였어. 우리도 힘들어서 밤샘 계속하고 수정 반복하고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버텼어. 년말까지 가보자. 끝까지 해보자. 마감일절 전 또 한 팀 포기했어. 사흘 전 또 한 팀 나갔어. 최종 제출 3팀이었어.
그 다음날 우리 포함해서 결과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실력 차이였나? 아니야. 처음 참가한 팀들 실력 비슷했어. 차이는 버팀이었어. 남들보다 조금 더 버틴 게 승리 만든 거야. 확실히 말했어. 성공은 실패해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포기 안 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야. 조금 더 버티는 거야. 근데 저의 시스템 개발할 때도 그랬어. 프로젝트 복잡했어. 중간에 문제 계속 생겼지. 팀원들 지쳤어. 3개월 차에 핵심 개발자 1명 그만뒀어. 번역했습니다. 6개월 차에 또 1명 나갔어. 다른 일 하겠습니다. 팀 사기 떨어졌지. 우리도 그만둘까요? 남은 팀원들 물었어. 까지 온 게 아깝다. 좀만 더 가보자. 버티기로 했지. 9개월 차에 돌파구 찾았어. 12개월에 완성했어. 힘들었지만 해냈어. 그래, 나간 사람들 후회하더라고. 조금만 더 버틸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사람들은 거의 다 왔을 때 포기해. 80%까지 왔는데 마지막 20%에서 그만둬. 그게 제일 아까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시절 등산 갔을 때 봤어. 정상까지 3km 남았어. 킬러 지점부터 사람들 내려가기 시작했어. 힘들다 못 가겠다. 1km 남았을 때 반 넘게 포기하고 내려갔어. 우리는 계속 올라갔어. 힘들었지. 근데 정상 생각하면서 버텼어. 정상 도착했어. 남은 사람 10명도 안 됐어. 출발할 때 100명 넘었는데 90명은 중간에 포기한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됐는데 정상에서 본 풍경 잊을 수 없어. 깨달았지. 인생도 그렇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데이비스코 신규 거래처 개척할 때도 비슷했어. 군대 방문하기로 했어. 10군데 가니까 다 거절이었어. 20군데도 마찬가지였고 영업팀 지치기 시작했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찾아가요. 30군데 40군데 계속 거절당했지. 50군데까지만 더 가보자. 그래도 안 되면 방법 바꾸자. 동네에서 45번째 거래처에서 관심 보여서 포기할 뻔했어. 조금만 더 일찍 포기했으면 그 계약 못 땄어. 조금 더 버텨서 성공한 거야. 버팀의 차이는 작아. 하루 이틀 차이야.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야.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성공과 실패가 되는 거야. 현대파워테 품질 인증 받을 때 기억나. 가다로운 인증에서 심사 6번 떨어졌어. 팀원들 좌절했지. 저녁에 이런 우리는 안 되나 봐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7번째 도전했어. 네? 한 번 더 버텨서 받은 거야. 경쟁사 중에 5번 만에 포기한 곳이 있었어. 우리보다 한 번 일찍 포기한 거야. 그 한 번 차이로 우리는 인증받고 그쪽은 못 받았어. 실력 차이 아니야. 버틴 차이야. 조금만 더 버텼느냐. 조금 일찍 포기했느냐. 차이가 결과 만든 거야. 현대 건설기계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계속 문제 나왔어. 10번 넘게 수정했지. 엔지니어들 지쳤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나. 이 방향이 맞나 의심 들기 시작했어. 15번째 테스트에서도 문제 나왔고 20번까지 해보자. 안 되면 그때 설계 다시 하자. 기준 정했어. 18번째 성공했어. 조금만 더 일찍 포기했으면 실패였을 거야. 버티는 건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야. 기준이 있어야 해. 까지는 버티자. 이만큼은 시도하자. 기준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 시절 사업 시작한 친구 있었어. 3개월하고 포기했어. 왜냐고 시장이 안 맞나봐. 말은 포기했지. 6개월 후 만났는데 후회하더라고.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지금 보니까 될 뻔했는데 근데 이미 정리한 뒤야. 시작하기 어려워. 다른 친구는 1년 버텼어. 초반 6개월 매출 없었어. 근데 포기 안 했지. 7개월 차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 1년 되니까 안정됐고. 둘의 차이는 뭘까? 3개월과 1년 시간 차이야. 한 명은 조금 더 버텼고 한 명은 일찍 포기했어. 저녁에 다음날 그게 성패 갈랐어. 현대증권 신규 상품 마케팅할 때도 그랬어. 초반 반응 안 좋았어. 동안 가입자 100명도 안 됐어. 상품 문제인가 의심들었지. 6개월은 해보자 결정했어. 4개월 차부터 입소문 타기 시작했어. 5개월 차에 1000명 넘었고 저녁에 10개월엔 5000명 됐어. 석 달에 포기했으면
실패 상품 됐을 거야. 6개월 버텨서 성공 상품 돼서 시간 조금 더 줬을 뿐인데 결과 완전히 달라졌어. 버티면 재능이 아니야. 선택이야. 조금 더 하겠다. 한 번 더 시도하겠다 결정하는 거야. 그 선택이 결과 현대로템 해외 입찰 준비할 때도 그랬어. 준비만 6개월 걸렸어. 중간에 서류 반려되기도 하고 다시 준비하고 팀원들 지쳤어. 이번 건 포기하고 다음 기회 노리죠. 일리 있는 말이었어.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자 버텼지. 최종 제출했고 심사 통과했어. 계약 땄어. 중간에 포기했으면 6개월 노력 다 허사였을 거야. 차달 끝까지 버텨서 결실 본 거야. 지금 힘든가? 포기하고 싶은가? 조금만 더 버텨봐. 한 번만 더 시도해봐. 하루만 더 가봐. 그러지. 조금이 차이 만들어. 현대 모비스 협력사 관리 시스템 구축할 때도 시행착오 많았어. 1년 넘게 개선 반복했지. 중간에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자 의견도 나왔어. 2년까지는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재검하자 기준 정했어. 1년 6개월에 안정됐어. 이전차엔 효율 크게 올랐어. 조금 더 일찍 포기했으면 실패로 끝났을 시스템이야. 조금 더 버텨서 성공시킨 거야. 팀이 만든 결과야. 남들이 포기할 때 조금 더 버텨. 차이 만들어. 조금 더 버틴 사람이 기회 잡아. 승리는 끝까지 버틴 사람 거야. 조금만 더 가봐. 거기에 답이 있어. 현대리바트 가구 배송 민원 많을 때였어. 그렇지. 나고 늦게 도착하고 고객 불만 쏟아졌지. 경쟁사들도 동문제였어. 어쩔 수 없다 해서. 배송 특성상 그렇다. 완벽할 수 없다. 문제 인정하면서 해결 안 하려 했지. 익숙한 편함이었으니까. 봤어. 문제를 해결하면 시장 잡는다 판단했지. 전담 배송집 만들었어. 포장 방식 개선하고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하고 6개월 투자해서 비용 들었지. 근데 민원 80% 들었어. 고객 만족도 올라갔고 이바트는 배송이 다르다. 소문났어. 시장 점유율 올랐어. 고객들 배송 때문에 우리 선택했거든. 경쟁사들 뒤늦게 따라했지만 이미 우리가 시장 잡았어. 만약에 지배권 만든 거야. 피터 드러커가 말했어.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고객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고객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서비스 시작할 때도 그랬어. 기존 업체들 반응 느렸어. 고장 신고하면 이틀 걸리고 부품 없으면 일주일 넘게 걸리고 건물주들 불만 많았어. 엘리베이터 멈추면 건물 마비되는데 빨리 고쳐야 하는데 이게 공통 문제였지. 다들 인력 부족하다. 핑계였어. 빠른 서비스하자 정했어. 시간 콜센터 만들고 번역별 기사 배치하고 주요 부품 재고 확보하고 투자 컸어. 2시간 내 똥 포장했어. 수리 완료 목표 잡았고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시스템 안정되니까 가능해졌어. 건물주들 우리 찾기 시작했어. 빠르다. 믿을만하다. 계약 늘었지. 경쟁사들 서비스 개선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장 잡았어. 문제 해결이 고객 만든 거야. 문제 있는 곳이 기회 있는 곳이야. 사람들 불편해하는 곳, 불만 많은 곳, 거기 해결하면 시장 생겨. 그 시절 은행 가면 줄 길게 섰어. 3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지. 불편했어. 근데 은행들은 어쩔 수 없다 했어. ATM 나왔을 때 다들 관심 없었어. 기계로 어떻게 하냐. 사람이 해야지. 근데 고객들 달랐어. 기다림 싫었거든. ATM 쓰기 시작했어. 빠르고 편하니까. 은행들 뒤늦게 확대했지. 기다림 문제 해결한 거야. 해결이 새 시장 만든 거야. 근데 캐피탈 대출 승인 시간 문제 있어서 심사에 일주일 걸렸거든. 고객들 답답해했지. 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빠르게 하자. 목표 잡았어. 시스템 자동화하고 심사 기준 명확히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1년 준비해서 당일 승인 시스템 만들었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결과 나와. 옛날 고객들 좋아했어. 이가 빠르다. 신청 폭증했지. 경쟁사들 평균 4일 걸릴 때 우리는 당일이었어. 서로 차별화한 거야. 문제 해결이 경쟁력 된 거야. 시장 지배하고 싶으면 문제 찾아야 해.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나, 뭘 해결하고 싶어 하나, 거기에 답이 있어. 현대오일뱅크 셀프 주유소 빼할 때 반대 있었어. 사람들이 직접 안 할 거다.
한국 정서에 안 맞는다. 근데 가격 문제 있었어. 기름값 비쌌거든. 가격 낮춰주면 할 거다 판단해서 셀프 주유소 인건비 안 드니까 가격 낮출 수 있었지. 리터당 100원 싸게 팔았어. 처음엔 어색해했어. 근데 차 늘었어. 이제 나니까 지금은 셀프가 일반화됐지. 가격 문제 해결해서 시장 만든 거야. 문제 해결은 창출이야. 사람들 가치 느끼면 번 내날 문제 크면 클수록 가치도 커. 지불의사도 높아지고 현대 글로비스 당일 외송 시작할 때도 그랬어. 급한 화물도 기다려야지. 고객들 답답했어. 당일 배송하자. 물류체계 재구축했어. 거점 늘리고 차량 침편하고 시스템 개선하고 비용 많이 들었어. 프리미엄 요금 받았어. 기존보다 50% 비쌌지. 근데 고객들 택했어. 빠르니까 판 화물은 비싸도 보내는 거야. 실성 좋았어. 비싼데도 수요 많았거든. 여기라니까 프리미엄 받을 수 있었어. 해결이 같이 만든 거야. 작은 문제도 무시하지 마. 작은 불편함도 해결하면 고객 생겨. 아니면 시장 돼. 그때 커피숍 하나 봤어. 테이크아웃 손님 많았는데 컵홀더 없었어. 손님들 불편해했지. 뜨거워서 못 들겠어. 사장이 홀더 비치했어. 그런 거였어. 근데 손님들 좋아했어. 저기 세심하다. 한골 들었지. 작은 불편 해결이 손님 만든 거야. 현대건설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 있었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쭉 나오면 처리 느렸어. 한 달, 두 달 걸렸지. 주민 불만 컸어. 빠르게 처리하자 보수 전당팀 만들었어. 신고받으면 일주일 내 완료 목표 잡았지. 시스템 갖췄어. 평판 좋아졌어. 현대는 A, S 빠르다. 분양할 때 강점 됐어. 하자. 문제 해결이 브랜드 가치 올린 거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존중받아. 있잖아. 인정받고 돈 더 벌어. 문제 회피하는 사람은 도태돼. 경쟁에서 밀려 현대제철 납기 지연 문제 있어서 주문하면 한 달 걸렸어. 고객들 급한데 못 기다리겠다고 했지. 경쟁사도 비슷했어. 재고 시스템 만들자. 지요 품목비리 생산해서 재고 확보했어. 투자 컸지. 인건비도 들고. 근데 납기 일주일로 줄었어. 주문 쏟아졌어. 빠르니까. 재고 비용 들어도 매출 늘어서 이익 났어. 납기 문제 해결이 매출 만든 거야. 지금 주변 보면 문제 많아. 불편함 많고 불만 많고 거기 기회 있어. 해결하면 시장 잡아. 현대 모비스 부품 검색 시스템 만들 때도 그랬어. 정비소에서 부품 찾기 어려웠어. 품번 복잡하고 카탈로그 두껍고 오래 걸렸지. 검색 시스템 개발했어. 차종 입력하면 품 바로 나와. 그거까지 확인되고 정비소들 좋아했어. 편하다 빠르다. 부품 주문 늘었어. 검색편에서 우리 부품 찾게 됐거든. 작은 편 해결이 큰 매출 만든 거야. 여기 다 문제는 곳곳에 있어. 찾아봐.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나 뭘 원하나 거기 답이 있어. 해결해. 그럼 시장 생겨. 해결이 지배권이야. 이제 해결하는 자가 시장 가죠. 현대 중공업 신입사원이 명이 있었어. 시입사의 명략 비슷했어. 근데 1년 후 차이 났어. 한 명은 성장했고 한 명은 제자리였어. 차이는 뭐였을까? 매일의 선택이어서 한 명은 퇴근 후 공부해서 도면 보고 기술 익히고 다른 한 명은 쉬었지. 힘든데 쉬어야지. 1년 지나니까 실력 차이 났어. 공부한 사람은 도면 빨리 읽고 문제 해결 빠르고 신 사람은 여전히 신입 수준이었어.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실력 됐어. 하루는 작아 보여. 근데 한뱅이 피볼 쌓이면 커져. 선택이 실력 만든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한 번 선택이 아니야. 그냥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실력 만들어. 현대카드 마케팅 팀 직원 하나 있었어. 회의 때 아이디어 많이 냈어. 근데 준비는 부족했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 처음엔 참신해 보였어. 근데 실행 단계 가면 구멍 많았어.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이건 생각 못했어요. 반복됐지 하면 다른 직원은 조용했어. 아이디어 많이 안 냈어. 근데 낼 때는 준비됐었지. 자료 있고 계획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했어. 이제는 누가 인정받았을까? 준비된 직원이었어. 매번 꼼꼼히 준비하는 선택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이 신뢰 만들고 실력됐어. 사람들은 큰 선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직할까 창업할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작은 일상 선택이야.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 후배 봤어. 둘 다 영어 필요했어. 한 명은 나중에 학원 다녀야지 했어. 계속 미뤘지. 2년 지나도 그대로였어. 다른 후배는 매일 30분 공부했어. 조금씩이라도 학원 안 다녔어. 집에서 혼자 했지. 영공 차이 컸어. 매일 공부한 후배는 영어회의 참여했어. 해외 출장도 가고 미룬 후배는 여전히 못했어. 바빠서 시간 없어서 핑계였지. 차이는 선택이었어. 오늘 30분 공부할 건가 쉴 건가. 작은 선택이 2년 후 큰 차이 만든 거야. 현대건설 현장 소장 하나 있었어. 매일 새벽 현장 돌았어. 출근 전에 문제 미리 찾자 습관이었지. 동료들은 정시 출근해서 업무 시간에 하면 되지. 근데 차이 났어. 새벽 도는 소장은 문제 빨리 발견했어. 대형 사고 막았고 10년 후 그 소장 임원 됐어. 동료들은 그대로였고 매일 새벽 나가는 선택이 신뢰 만들고 신뢰 쌓은 거야. 오늘 선택이 내일 만들어. 오늘 게으르면 내일도 게으른 사람 돼. 오늘 성실하면 내일 성실한 사람 되고.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신입 있었어. 뭐워서 쓸 때 선택했어. 대충 쓸까 제대로 쓸까 시간 없었거든. 빨리 끝내고 퇴근하자. 선택할 수 있었어. 근데 제대로 하자. 분석 깊게 하고. 처음엔 보내 같았어. 남들 퇴근할 때 혼자 남고. 근데 6개월 후 달라졌어. 보고서 정합도 인정받았어. 중요 보고 맡겨지기 시작했고 매일 제대로 하는 선택의 실력 만든 거야. 대충 한 동기들은 여전히 단순 업무만 했어. 선택의 차이 만든 거야. 작은 선택도 무시하지 마. 오늘 하루 좀 이번만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습관이 실력되고 이제 운동 시작하려던 친구 있었어. 내일부터 하자. 매일 그랬어. 일주일 지나도 내일, 한 달 지나도 내일 결국 안 했어. 다른 친구는 오늘부터 했어. 힘들어도 매일 30분 오늘 하루만 아니라 오늘도 했지. 6개월 후 몸 달라졌어. 선택한 친구는 그대로였어. 오늘 선택한 친구는 변했어. 하루 선택이 6개월 결과 만든 거야.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검사할 때 선택했어. 샘플만 볼까 전수 검사할까. 샘플이 빠르긴 하지. 제대로 하자. 전수 검사 시간 오래 걸렸어. 근데 분량 잡아냈어. 대형 니콜마같이 샘플만 봤으면 못 잡았을 분량이었어. 그 직원 승진 빨랐어. 매번 제대로 하는 선택이 신뢰 만들고 실력 인정받은 거야. 지금 선택의 순간이야. 오늘 뭘 할 건가? 대충 할까? 그대로 할까? 쉴까? 노력할까? 미룰까? 시작할까? 현대제철 기술자 하나 있었어. 신기술 나왔을 때 선택했어. 배울까 말까. 시전 기술로도 충분했거든. 배우자 선택했어. 그거는 공부했어. 주말에 세미나 갖고 1년 걸렸지. 신기술 마스터했어. 신기술 필요했지. 기술자가 책임다 됐어. 배운 사람이 한 명뿐이었으니까. 1년 전 선택의 기회 만든 거야. 안 배운 동료들은 후회했어. 그때 배울 걸. 근데 늦었어. 선택의 시간 지났으니까. 오늘 선택 안 하면 내일 후회. 현대엔지니어링 설계팀 신입이 있었어. 실수했을 때 선택해서 숨길까 인정할까 혼날까 봐 두려웠지. 인정하자. 내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 몰랐어. 근데 신뢰 얻었어. 하구나. 인식됐지. 나중에 중요 프로젝트 맡겨줬어. 쟤는 솔직해. 믿을 수 있었으니까. 한번 솔직한 선택이 신뢰 만들고 뒤에 불러온 거야. 매일 선택하고 있어. 의식 못할 뿐이야. 일찍 일어날까 더 잘까 공부할까 쉴까 정직할까 올보물일까. 선택의 연속이야. 왜? 현대위스코 영업팀 직원이 있었어. 고객 요구 까다로웠어. 안 된다고 할까 해보겠다고 할까. 선택이었지.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어. 밤샘 작업하고 건 수정하고. 고객 만족했지. 그 고객이 단골됐어. 다른 업체도 소개해줬고. 한번 해보겠다. 택의 신규 고객 여러 명 만든 거야. 안 된다. 택했으면
그 고객이 이랬을 거야. 천도 없었을 거고 선택이 결과 만드는 거야. 오늘 하는 선택이 내일 실력돼. 오늘 노력 선택하면은 내일 실력 있는 사람 돼. 오늘 게으름 선택하면 내일 실력 없는 사람 되고. 현대건설직에 정비팀 기술자 있었어. 매뉴얼 읽을까 말까 선택했어. 경험으로 해도 되긴 했어. 일자 선택했어. 매번 매뉴얼 하긴 했지. 시간도 걸렸어. 근데 실수 없었어. 10년 후 최고 기술자 됐어. 정확하다. 믿을만하다. 평판 쌓였으니까 매번 매뉴얼 보는 선택에 명작 만든 거야. 지금 선택해. 오늘 뭐 할 건지 그 선택에 내일 만들어. 내일 실력이 뭔지 작은 선택이라도 중요해. 내일 반복되니까. 되게 실력이야. 오늘 잘 선택해. 현대로 지식특수물류 자동화 도입할 때였어. 뭐도 두려워했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사람 대체하며 직원들 불안했지. 이해했어. 변화는 두렵거든. 익숙한 것 잃을까봐, 새로운 것 적응 못할까봐. 당연한 감정이야. 두렵다는 건 알아. 근데 안 바꾸면 우리 전체가 위험하다. 경쟁사들 자동화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도태된다 설명했어. 일자리는 지킨다. 다만 역할이 바뀐다. 틱에 관리하고 시스템 운영하는 일로 재교육 약속했지. 두려움 인정하고 함께 가자고 했어. 1년 걸렸어. 동화 완성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어. 실수도 많았고 근데 적응했어. 일자리도 지켰어. 역할만 바뀌었지. 효율 2배 올랐어. 경쟁력 생겼고 두려움 넘어서서 성장한 거야. 변화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들어가서 얻은 거야. 기르케고르가 말했어. 불안은 자유의 경지증이다. 두려움 느낀다는 건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야. 변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가드 디지털 전환할 때도 두려움 컸어. 기존 직원들 오프라인 너무 익숙했거든. 잘 모른다. 나이 들어서 못 배운다. 두렵다는 거 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건 누구나 두렵다. 근데 안 하면 회사가 위험하다. 배우자 제안했어. 디지털 교육 시작했어. 50대 직원들도 참여했지. 처음엔 힘들어했어. 어렵다. 이해 안 된다. 근데 포기 안 했어. 6개월 지나니까 적응했어. 1년 후엔 능숙해졌고 해보니까 할만하네. 스스로 놀라더라고. 두려움 넘어선 거야. 지금은 디지털이 일상이야. 요구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려움 속에서 변화 시작했고 성장했어. 변화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 두렵다는 건 변화의 신호야. 좀 기랍이라는 거지. 피하지 마. 들어가 봐. 그때 영업팀 팀장 하나 있었어. 온라인 영업 전환 앞두고 있었지. 두려웠을 거야. 못할 것 같아요. 온라인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더라고. 두려움 표현한 거야. 두려운 건 당연하다. 20년 한 방씩 바꾸는 건데 근데 안 바꾸면 팀 전체가 젖은다. 같이 배우자 격려했어. 시작했어. 불렀지. 실수도 많았어. 근데 계속했어. 3개월 후엔 기본이 익혔고 6개월 후엔 성과 나왔어. 1년 후엔 강점됐어. 해보니까 재미있네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젊어지는 기분. 그 팀장 말이었어. 두려움 넘어서니까 활력 생긴 거야. 두려움은 성장의 문이야. 어려운 곳에 새로운 게 있어. 편안한 곳엔 이미 아는 것만 있지. 성장은 두려움 넘어야. 현대건설 신기술 도입할 때 현장 기술자들 두려워했어. 30년 전통 공법만 써왔거든. 새로운 기술 믿을 수 있나? 안전한가? 두려움 이해한다. 검증 안 된 거 쓰는 건 무섭다. 근데 해외는 이미 쓴다. 안전성 입증됐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설득했어.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했어. 작은 현장에서 기술자들 긴장했지.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심스러워서 삽다로 성공했어. 효율 좋았고 안전했어. 두려움 사라지더라고. 이거 괜찮네. 다른 현장 확대했지. 두려움 넘어서 새 기술 얻은 거야. 지금 돌아보면 안 했으면 뒤처졌을 거야.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으면 두려움 넘어서서 경쟁력 확보한 거야. 사람들은 두려움 피하려 해. 안전한 것만 하려고. 그놈 상장 없어. 두려움 있는 곳으로 가야 거저. 그 시절 창업하려던 호흡에 있었어. 2년 고민했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두려움이 발목 잡았지. 두렵냐 물었더니 고개 끄덕였어. 당연히 두렵다.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두려워도 해봐야 한다. 두려웠지만 힘들었어.
실수도 하고 손실도 봤어. 근데 태웠어. 1년 후 안정됐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 그때 두려움 때문에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 후배 말이야. 두려움 넘어서 얻은 인생이야. 현대제철 해외 진출할 때도 두려움이 있었어. 외국은 모른다. 문화 다르다. 실패하면 임원들 우려했지. 근데 안 나가면 시장 한정된다. 성장 멈춘다. 두렵지만 가야 한다. 결정했어. 해외 공장 베트남에 세웠어. 낯설었지. 문제도 많았어.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두려움 현실이 됐어. 근데 해결했어. 하나씩. 이제 직원 채용하고 년 문화 배우고 2년 걸렸지. 안정됐어. 지금은 해외 여러 나라 있어. 두려움 넘어서 확장한 거야.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야. 신호야. 여기서 뭔가 바뀐다 알려주는 거지. 기울여. 그리고 들어가봐.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 전환할 때도 두려웠어. 내연기관 부품만 40년 했거든. 전기차는 다르다. 우리 기술 소용없다. 두렵다. 인정한다. 익숙한 것 버리는 건 무섭다. 근데 시장 가고 있다. 전기차 시대 온다. 준비 안 하면 망한다. 연구 시작했어. 전기차 부품 개발 새로 배워야 했어. 투자도 컸고 3년 고생했어. 근데 완성했어. 지금은 전기차 부품이 주력이야. 그냥 안 했으면 폐사 위험했을 거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 잡은 거야. 두려움 느낀다면 멈추지 마. 신호야. 변화에 성장에 들어가 두렵지만 그게 문이야. 새로운 세계로 현대위아 스마트 팩토리 전환할 때 작업자들 두려워해서 기계가 우리를 대체한다. 일자리 없어진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지. 두렵다는 거 안다. 두렵다는 걸 한다. 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다. 여러분은 기계 관리자 된다. 더 전문적인 일 설명했어. 난 시작했어. 교육했지. 새 기술, 새 역할 6개월 적응 기간 가졌어. 두려워했지만 배웠어. 지금은 다들 능숙해. 처음엔 두려웠는데 해보니까 더 좋네요. 작업 환경 개선됐고 임금도 올랐어. 두려움 넘어서 더 나아진 거야. 변화는 두려움 동반해. 항상 두렵지 않은 변화는 변화가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가는 거야. 두려움 느껴. 인정해. 그리고 들어가. 거기 성장했어. 지금 뭐가 두렵나? 새 일세 환경. 새 사람. 그게 변화의 문이야. 하지만 먹문대 나왔지. 근데 2년 후 성과 달랐어. 한 명은 평범했어. 내가 뭐였을까? 머리 아니었어. 습관이었어. 트레이더는 매일 새벽 5시 일어났어. 해외 시장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전략 세우고 다른 트레이더는 출근 시간에 일어났어. 이 회사 와서 시작했지. 어차피 근무 시간에 하면 되지. 생각이었어. 1년 지나니까 차이 났어.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 2년 후엔 습관이 만든 차이야. 머리는 비슷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야. 저녁에 이렇게 탁월함 만들어. 현대건설 현장 서장 하나 있었어. 매일 아침 현장 일지 썼어. 30년 한 습관이었지. 저녁에 있었나. 문제는 뭐였나. 해결 방법은 동료들은 바쁜데 일찍까지 했어. 안 쓰는 사람 많았지. 근데 차이 났어. 그랬지. 쓴 소장은 문제 반복 안 했어. 기록 있으니까 참고했거든. 10년 후 그 소장 최고 평가받았어. 부었다. 문제 해결 빠르다. 30년일째 쓴 습관이 만든 실력이야. 습관은 공리로 쌓여. 하루는 작아. 근데 매일 하면 커져. 1년이면 365번이야. 10년이면 3650번. 엄청난 차이지. 그때 영어 공부하는 후배 둘 봤어. 둘 다 목표 같았어. 영어 회화 한 명은 매일 30분 공부했어. 그건 전에 2년 습관이었지. 다른 후배는 주말에 몰아서 했어. 평일은 바빠. 주말에 3시간씩. 근데 실제로는 자주 건너뛰었어. 이번 주는 피곤해서 1년 후 차이 컸어. 매일 한 사람은 회원으로서 주말에 한 사람은 제자리였지. 습관 차이야. 이제 매일 조금이 몰아서 많이보다 나아. 현대모비스 품질관리팀 직원이 있었어. 매일 체크리스트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익숙해도 반드시 확인했지. 이제 익숙한데 안 봐도 되지. 동료들 말이었어. 근데 그 직원은 고집했어. 습관이니까 매일 체크리스트 봤어. 10년 동안 불량제로였어. 다른 직원들은 가끔 실수했는데
체크리스트 습관이 완벽한 만든 거야. 습관 만들기는 어려워. 그러면 근데 만들어지면 쉬워져. 자동으로 되니까 노력 안 들고. 그게 습관의 힘이야. 그 시절 운동 시작한 사람 봐서 좀 한 달 힘들어했어. 일어나기 싫다, 피곤하다, 억지로 했지. 이 달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어. 3개월 되니까 습관됐고, 안 하면 이상의 단계 왔어. 1년 후엔 자동이었어. 생각 안 하고 해운동이 습관된 거야. 처음 한 달만 버티면 돼. 그럼 습관돼. 습관되면 계속 유지돼. 평생까지. 현대카드 CS팀 직원이 있었어. 전화 받을 때 습관이 있었어. 항상 메모했어. 고객 이름, 요청사항, 통화시간 빠짐없이 기록했지. 다 기억하는데 뭘 동료들은 안 했어. 머리로만 기억했지. 근데 나중에 까먹어. 재확인하고 시간 낭비하고. 메모 습관이 있는 직원은 정확했어. 실수 없었고 고객 만족도 높았지. 승진 빨랐어. 메모 습관이 신뢰 만든 거야. 성공한 사람들 보면 특별한 머리 아니야. 좋은 습관 많아. 매일 반복하는 것들. 그게 쌓여서 성공 만들어. 현대제철 기술자 하나 있었어. 내일 설비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어. 출근하면 제일 먼저. 60대까지 한 습관이었지. 노련한데 안 봐도 되지. 젊은 기술자들 생각이었어. 근데 그 기술자는 매일 점검했어. 습관이야. 안 하면 불안해. 30년 동안 큰 사고 없었어. 그건 이상 조기 발견했거든. 매일 점검 습관이 안전 만든 거야. 습관은 어지럽 안 써. 자동이니까. 그래서 오래가. 이지력은 항제 있어. 치면 못해. 근데 습관은 피곤해도 해. 자동이니까. 쌀에다 친구 있었어. 의지 갖고 하자. 세웠어. 한 달은 했어. 근데 바쁘면 안 했어. 오늘은 피곤해. 내일 하지. 다른 친구는 습관 만들었어. 자기 전 30분 무조건 바빠도 피곤해도 습관이니까 했어. 1년 후 30권 읽었어. 의지로 한 친구는 5권 읽었어. 습관으로 한 친구는 30권. 6배 차이야. 의지와 습관 차이야. 현대건설기계 설계팀 직원이 있었어. 매일 도면 리뷰하는 습관이 있었어. 자기가 그린 도면 다음날 아침 다시 봤지. 쉴 수 있나 확인했어. 한번 그렸는데 뭘 또 봐. 동료들 말이었어. 근데 그 직원은 매일 리뷰했어. 습관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설계 오류 거의 없었어. 이 다시 보는 습관이 정확도 만든 거야. 한번 더 보는 습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 지금 습관 체크해봐. 매일 반복하는 것들. 좋은 습관인가? 좋은 거면 계속해. 나쁜 거면 바꿔. 현대 상선 선장 하나 있었어. 내일 항해 일지 쓰는 습관이 있었어. 40년 습관이었지. 날씨 항로 이상 당 빠짐없이 기록했어. 컴퓨터다 다 기록하는데 젊은 선원들 말이었어. 근데 선장은 손으로 썼어. 습관이야. 이게 변의 위기 상황 왔을 때 그 일지 도움됐어. 과거 비슷한 상황 찾아서 대응했거든. 40년 기록이 지혜가 된 거야. 습관 만들려면 겨우청하게 하지 뭐. 이렇게 그 다음날 매일 1시간 운동 말고 매일 분 운동 작은 것부터 그게 습관돼. 현대위스코 영업팀 신입이 있었어. 매일 고객 한 명씩 연락하는 습관 만들었어. 전화든 문자든 짧아도 좋아. 매일 한 명씩 1년이면 365명이야. 관계사였지. 3년이면 1000명 넘어. 그 습관이 거대한 네트워크 만든 거야. 그녀가 머리 좋아도 습관 나쁘면 못해. 머리 보통이어도 습관 좋으면 잘해. 습관이 결과 만들어. 성공은 습관에서 와. 지금도 매일 할 수 있는 거. 30일만 버텨. 그럼 습관되면 자동이야. 자동으로 성공 향해 가는 거야. 습관이 미래야.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 입찰 공고 났을 때였어. 급작스러웠지. 출기한 20일밖에 안 됐어. 경쟁사들 당황했어. 저녁에 에어포로 다음날 우리는 달랐어. 6개월 전부터 그 지역 연구했거든. 시장 조사하고 법규 검토하고 현지 파트너 알아보고 언젠가 기회 올 거야. 준비했어. 공고 나자마자 움직였어. 자료 다 있었으니까 선호도 있었고 일주일 만에 제안서 완성했어. 경쟁사들은 자료 모으느라 바빴지. 결과는 우리 승리였어. 제안이 구체적이다. 현지에도 높다. 평가받았어. 준비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이제 루이 파스테르가 말했어.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기회는 아무한테나 안 가. 준비된 사람 먼저 찾아가. 현대글로비스 신규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 용 하주였지. 갑자기 연락 왔어. 내일 미팅 가능하냐.
경쟁사 여러 곳 동시 미팅에서 영업팀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화주 이미 분석했거든. 이제 물동량, 이응, 운송 패턴 문제점, 경쟁사 서비스 파악했었지. 미팅 가서 맞춤 제안해서 이런 문제 있으시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이어서. 저녁에 다음날 아주 놀라더라고. 우리 잘 아시네요. 계약 땄어. 경쟁사들은 일반적인 제안만 했대. 준비 안 돼서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준비는 투자야. 시간과 노력. 당장 필요 없어도 해야. 해. 지혜는 예고 없이 오니까 준비 안 되면 못 잡아. 취업 준비하는 후배 둘 봤어. 둘 다 같은 회사 목표였어. 한 명은 홍보 나올 때부터 준비했어. 일단 홍보 보고 시작하지. 다른 후배는 미리 준비했어. 6개월 전부터 회사 연구하고 산업 공부하고 면접 예상 질문 만들고 연습하고 공고났어. 준비 안 된 후배는 허겁지겁 차려 모았어. 시간 부족했지. 면접 때 떨렸고 준비된 후배는 여유 있었어. 면접 잘 봤어. 결과는 준비된 9배가 붙었어. 실력 차이 아니야. 준비 차이야. 기회 왔을 때 준비돼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대건설 신규 사업 기회 왔을 때 기억나. 정부 정책 바뀌면서 시장 열렸어. 갑자기 사전 공개 없었지. 우리는 정책 변화 예상했었어. 1년 전부터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시나리오 짰었어. 준비했지. 팀 구성하고 사업 계획 세우고 정책 발표 나자마자 신청했어. 날 경쟁사들은 정책 공부부터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선점했지. 사업 승인 받았어. 이제마 빠르다. 준비 완벽하다 tan가였어. 1년 준비가 기회 잡은 거야. 예상하고 준비한 사람이 기회였다. 준비는 예측이야. 뭐가 올까? 이렇게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뀔까?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지. 그러면 기회 왔을 때 빨라. 현대카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할 때도 그랬어. 내 금융 규제 바뀔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 팀 꾸려서 연구했어.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시나리오 여러 개 만들었어. 각각 대응 방안 준비했고 이제 발표 났어. 우리 예상과 80% 맞았어. 바로 적용했지. 시스템 개선 일주일 걸렸어. 경쟁사들은 몇 달 걸렸는데 빠르게 대응해서 고객 일치 났어. 오히려 늘었지. 다른 카드사 혼란할 때 우리는 안정적이었으니까 준비가 만든 차이야. 준비된 사람은 기회 보는 눈 달라. 남들은 위기라고 할 때 기회 보여. 준비됐으니까. 현대제철 원자재 가격 폭등할 때 있었어. 다들 위기다 했어. 원가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기회 봤어. 6개월 전에 가격 상승 예상했었거든. 선물 계약 맺어놨어. 낮은 가격에. 위험 대비 준비한 거야. 가격 오를 때 우리는 안정적이었어. 경쟁사들 짜인데 우리는 수익 났어. 준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나? 뭔가 언젠가 올 기회에 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위험해. 기회라도 못 잡아. 그때 부동산 투자하려던 친구 있었어. 좋은 매물 나오면 사야지 기다렸어. 한때 매물 나왔을 때 못 샀어. 자금 준비 안 됐었어. 대출을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한 달 걸렸지. 이 탈이 다른 사람이 샀어. 준비 안 돼서 기회 놓친 거야. 다른 친구는 미리 준비했어. 자금 마련해놨어. 대출 사전 승인 받아놨고 매물 나오자마자 계약했어. 일주일 만에 준비된 사람이 기회 잡았어.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 시장 열릴 때도 그랬어. 언젠가 온다 예상했어. 5년 전에 연구 시작했지. 기술 개발하고 설비 준비하고 시장 열렸어. 샘플이 있었고 생산 가능했고 계약 쏟아졌지. 경쟁사들 이제 시작해야지 할 때 우리는 양산 중이었어. 시장 선점에서 이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좋은 거야. 준비는 기다림 아니야. 능동적인 행동이야. 기회 올 거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거지. 기회 왔을 때 빨라. 현대위스코 신기술 도입할 때도 준비 중요했어. 해외 전시회 다녀왔어. 신기술 이거 몇 년 후 한국 올 거야. 바로 연구 시작했어. 개우고 장비 알아보고 파트너 접촉하고 2년 준비했어. 기술
들어왔어. 우리 준비됐었지. 도의복체 됐어. 경쟁사들 쳐줬어. 우리는 격차야. 우리가 먼저 받고 먼저 준비했으니까 기회는 공평하지 않아. 준비된 사람한테 먼저가 더 크게 가. 좋은 조건으로 가. 불공평해 보여도 당연히 준비한테 가니까. 현대증권 제3품 기회 왔을 때도 그랬어. 규제 완화 발표 났어. 폐상품 가능해졌지. 저녁에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상품 설계했어서 규제 풀리면 이거 하자 준비했던 거야. 표 나자마자 출시했어. 시장 첫 번째였어. 독점 기간이 있었지. 고객 선점했어. 경쟁사들 상품 만드나 3개월 걸렸어. 우리는 그동안 시장 키웠어. 준비가 선점 만든 거야. 지금 뭔가 준비해올 것 같은 기회 위에 예상해봐. 뭐가 바뀔까? 어디 기회 올까? 준비? 그럼 기회 왔을 때 내 고향 준비가 빛이야. 길 비춰져. 현대건설 협력사 상장할 때였어. 오래 거래한 업체에 있었어. 사장이랑 친했지. 10년 넘게 알았어. 근데 최근 품질 떨어졌어. 기도 자주 눕고 마음 편으론 계속 쓰고 싶었어. 정 들었으니까 어려운 거 하나 도와주고 싶다. 강정이 올라왔지. 근데 멈췄어. 이건 담정이다. 기준이 뭐지? 원칙도 올렸어. 품질 낮게 가격 객관적 기준 그걸로 평가했어. 다른 업체가 나왔어. 이제 모든 면에서 결정했어. 바꾸기로 미안했지만 원칙 지켰어. 그 감정 아니라 원칙이다 설명했어. 그 후 프로젝트 성공했어. 품질 좋았고 납기 정확했어. 감정으로 선택했으면 문제 생겼을 거야. 원칙이 올바른 길을 보여준 거야. 내가 말했어. 원칙 없는 사람은 배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감정은 파도야. 흔들리자 원칙은 나침반이야. 방향 잡아줘. 현대카드 대출 심사할 때도 원칙 중요했어. 아는 사람 신청 들어와서 친구 동생이었지. 형 도와주세요. 부탁했어.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어. 친구 부탁인데. 근데 심사 기준 확인했어. 이 소득, 신용, 부채 객관적 지표들 기준 미달했어. 미안하지만 안 된다. 거절했어. 친구 섭섭해했지. 근데 설명했어. 원칙이다. 감정으로 하면 폐사망한다. 나중에 그 사람 연체 소식 들었어. 다른 곳에서 빌렸는데 원칙 지켜서 손실 막은 거야. 감정 따랐으면 문제였어. 감정은 순간적이야. 좋았다 나빴다 바뀌어. 번역은 원칙은 일관돼. 항상 같아. 해. 그래서 믿을 수 있어. 연접 본 사람 중에 인상 좋은 사람이 있었어. 말 잘하고 밝고 마음에 들었지. 이 사람 좋은데 감정이 말했어. 근데 확인했어. 정령, 실적, 역량 다른 지원자가 나왔어. 객관적으로 원칙 따랐어. 다른 사람 뽑았지. 인상 좋았던 사람 아니라 감정 무시하고 기준 따른 거야. 결과는 옳았어. 뽑은 사람을 잘했어. 성과냈고. 인상 좋았던 사람은 나중에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오래 못 버텼대. 원칙이 맞았던 거야. 현대제철 설비 투자 결정할 때도 그랬어. 영업팀이 새 설비 원했어. 고객들이 원한다. 매출 늘어난다. 열정적으로 주장했지. 마음동했어. 해주고 싶다. 근데 숫자 봤어. 투자 대비 수익, 회수 기간, 한디스크 계산하니까 안 맞았어. 안 된다 결정했어. 영업팀 실망했지. 근데 원칙 지켰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다. 설명했어. 6개월 후 시장 변했어. 그 설비 수요 줄었어. 자 안에서 손실 막은 거야. 원칙 따라서 옳은 결정한 거야. 이 원칙 세우는 게 중요해. 무엇이 기준인가? 의사 결정할 때 뭘 볼 건가? 명확해야 해. 그럼 감정 흔들려도 방향 아니라 현대모비스 부품 가격 책정할 때 원칙 있었어. 원가 더하기 적정. 이윤 명확했지. 근데 거래처가 깎아달라 했어. 우리 어렵다. 좀 봐달라 사정해서. 형 안쓰러웠지. 도와주고 싶다. 감정 올라왔어. 근데 원칙 지켰어. 가격은 원칙이다. 그러면 품질을 못 지킨다. 설명했어. 거래처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았어. 품질 유지했고 신뢰 쌓였어. 저 회사는 원칙 있다. 믿을만하다. 평판 생긴 거야. 감정으로 깎아줬으면 계속 요구했을 거야. 이번엔 해줬잖아. 원칙 무너지는 거지. 처음부터 지켜서 다행이었어. 사람들은 감정 따르기 쉬워.
편하니까. 근데 위험해. 일관성 없어지고 실수 많아지고 그냥 원칙 따르면 힘들어도 한전에 그 시절 투자하려던 사람 봤어. 친구가 사업 제안했어. 채하자 잘 될 거야. 친구니까 믿고 싶었지.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감정이었어. 근데 현명한 사람이었어. 사업계획 봤어. 수익구조 따졌고 리스크 평가했어. 안 맞았어. 사업성 없었어. 거절했어. 친구 서운해했지만 원칙이다. 감정으로 못한다 선 그었어. 1년 후 그 사업 망했어. 투자 안 해서 돈 실면한 거야. 다른 사람들 투자했다가 날렸대. 감정 따른 사람들. 현대 글로비스 운송 경로 정할 때도 원칙이 있었어. 최단 경로 비용 효율 안전성 3가지 기준 명확했지. 영업팀이 이 경로 써달라 요청했어. 거래처가 원한다. 긍정적으로 밀었어. 근데 기준 안 맞았어. 분야가 멀고 비효율적이었어. 안 된다. 거절해서 원칙 지킨 거야. 감정 아니라 효율이다. 대신 기준 맞는 대안 제시했지. 결과적으로 더 좋았어. 비용 줄고 시간 줄었어. 거래처도 만족했고 원칙 지켜서 더 나은 결과 만든 거야.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 상황 변해도 안 바뀌어도 항상 같아. 사람은 원칙이 있다 인정받아라. 현대위스코 품질을 검사할 때 원칙 엄격해서 기준 통과 못하면 무조건 달려누거든. 예외 없었어. 거래처 사장이 직접 찾아왔어. 이번만 봐달라. 급하다. 중요한 고객이다. 사정했어. 마음 약해질 뻔했지. 근데 검사 담당자가 버텼어. 원칙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안 됩니다. 안 받았어. 사장 화냈지만 그 원칙 덕분에 평판 생겼어. 위스코는 품질 엄격하다. 믿을 만하다. 고객 늘었어. 브랜드 만든 거야. 지금 결정의 순간이라면 물어봐. 이게 감정인가 원칙인가? 도와서 하는 건가? 맞아서 하는 건가? 감정이면 멈춰. 원칙 확인해. 현대증권 투자 결정할 때도 원칙 따랐어. 기대 수익률 리스크 수준, 분산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 좋아 보이는 상품이 있었어. 요즘 뜬다 다들 한다 감정동했지. 근데 기준 확인했어. 리스크 높았어. 분산 안 됐고 안 한다 결정했어. 원칙 지킨 거야. 주변에서 기회 놓친다 했지만 6개월로 그 상품 폭락했어. 원칙 지켜서 손실면한 거야. 감정은 흐려. 원칙은 선명해. 감정 따르면 길 잃어. 원칙 따르면 원칙 세워 지켜. 그럼 흔들려도 방향 안 잃어. 원칙이 나침반이야. 근데 중급 용접공 하나 있었어. 퇴근 후 남았어. 매일 연습했지. 새 용접 기법 혼자서 아무도 안 볼 때 동료들은 왜 그래 했어. 그런 시간인데 내일 하면 되지. 근데 그 용접공은 계속했어. 보는 사람 없어도. 1년 후 기술시험 있었어. 고난도 용접이었지. 그 용접공 합격했어. 동료들 놀랐어. 언제 그렇게 늘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연습한 거야. 남들 퇴근할 때 남아서 그게 실력 만든 거야. 탈무드에 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이 진짜 정직함이다. 남들 볼 때만 하는 건 가짜야. 이제 안 봐도 하는 게 진짜지. 현대카드 신입사원 하나 있었어. 주말에 회사 왔어. 일하러 아무도 없을 때 여보서 연습했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주말까지 일해. 동료들 몰랐어. 티 안 냈으니까. 근데 회의 때 달랐어. 발표 완벽했어. 자료 탄탄했고 9년 만에 인정받았어. 신입인데 잘한다. 비결이 뭐냐? 모르니까 그냥 준비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의 결과야. 사람들은 무대만 봐. 발표하는 순간, 통과 내는 순간. 근데 진짜는 뒤에 있어. 보이지 않는 연습. 혼자 하는 준비. 운동선수 하나 봤어. 새벽 5시에 훈련장 왔어. 채우기 전에 혼자 기본기 연습했지. 패스, 입을 경기 때만 보면 천재 같았어. 타고났다. 사람들 말이었어. 근데 진실은 달랐어. 새벽 훈련. 남들 안 볼 때. 매일 그게 만들 실력이야. 은퇴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 재능은 10%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훈련. 맞는 말이야. 무대는 결과고 진짜는 귀에서 만들어져. 그때 건설 현장 기술자 있었어. 밤에 도면 공부했어. 집에서 가족 자고 나서 2시간씩. 매일 낮에는 바빠. 현장 일로 공부할 시간 없어. 근데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밤에 했지. 아무도 모르게 2년 후 기술사 땄어. 동료들 놀랐어. 언제 공부했어?
일하느라 있잖아. 탐시간 얘기 안 했어. 보이지 않는 노력이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야. 또 해. 칭찬 없어도 해. 자기 위해 사니까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이 있었어. 점심시간에 공부했어. 다들 쉴 때 품질관리서적 긁었지. 자격증 공부하고 동료들 점심도 안 먹어 걱정했어. 근데 빨리 먹고 30분 공부했어. 1년이면 365번 80시간이야. 1년 후 자격증 땄어. 승진도 빨랐고 재능이 있다 평가받았어. 근데 재능 아니야. 점심시간 30분.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이야. 사람들은 결과만 봐. 성공한 모습, 승진한 모습.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했는지 몰라. 이제 않으니까. 그때 창업한 친구 있었어. 밤마다 사업 계획 다듬었어. 낮엔 회사 다니면서 밤엔 창업 준비. 2년 그렇게 했어. 주변에서 몰랐어. 회사 다니는 줄만 알았지. 창업 준비하는 거 몰랐어. 용이 혼자 했거든. 2년 후 퇴사하고 창업했어. 성공했어. 운 좋다. 사람들 말이었어. 근데 운 아니야. 2년 탐시간 하지 않는 준비야. 현대제철 연구원 하나 있었어. 주말에 연구실 왔어. 실험했어. 새로운 합금. 혼자서 지시 없어도 주말까지 일해. 동료들 말이 했어. 근데 그 연구원은 일이 아니야. 내 호기심했어. 좋아서 한 거지. 3년 후 특허냈어. 적인 합금이었어. 회사 경쟁력 올랐고 그 연구원 포상받았지. 주말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만든 성과야. 보는 사람 없을 때가 진짜야. 평가 없을 때, 보상 없을 때 또 하는 사람이 진짜 성장해. 현대글로비스 신입이 있었어. 새벽에 출근했어. 1시간 일찍 그날을 복습했어. 오늘 일 예습하고 혼자서 조용히 동료들 몰랐어. 정시 출근하니까